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고품격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여행지는 찬란한 지중해의 햇살이 쏟아지는 2500년 전의 고대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어제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흰 머리카락이 하나둘 늘어가고 주름이 깊어질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제 내 전성기는 지났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축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무려 10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저 목숨만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0살이 넘어서도 현역 최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젊은이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마법 같은 언변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존경과 부를 누렸던 사람. 소크라테스조차 그의 말솜씨 앞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 바로 고르기아스입니다. 철학 교과서에서는 그를 그저 궤변론자라고 짧게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승자가 기록한 역사일 뿐입니다. 사실 그는 인생의 모함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고 절대적인 정답을 강요하는 세상에 통렬한 질문을 던진 선구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장의 삶을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어떻게 100년 넘게 건강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그가 평생 탐구했던 말로 고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427년입니다. 아테네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미네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칠리아 섬의 레온틴이라는 도시에서 외교 사절단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시골 구석에서 오는 사절단이라니 볼품없는 촌노들이 오겠거니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들어서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맨 앞에 선 노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고르기아스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이미 60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60이면 오늘날의 80, 90세와 맞먹는 고령입니다. 허리가 굽고 이가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요. 하지만 고르기아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줏빛이 감도는 최고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인 옷자락이 지중해의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은빛으로 빛났지만 피부는 건강한 구릿빛이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형형했지요. 그가 연단에 올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테네 시민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과 달랐습니다.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시를 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운율이 딱딱 맞아떨어졌고 대구법과 은유가 화려하게 수놓였습니다. 승리는 용기 있는 자의 것이요 패배는 비겁한 자의 몫이니, 이런 식의 리듬감 있는 문장들이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 소리의 아름다움에 먼저 취해버린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말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말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고르기아스는 아테네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화술을 배우겠다는 젊은이들이 집 앞에 장사진을 쳤습니다. 그는 수업료로 황금 100미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는 자신의 황금 동상을 신전에 세울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요. 도대체 그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단순히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철학은 훨씬 더 깊고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니어들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고르기아스는 아주 도발적인 책을 썼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존재에 관하여, 즉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입니다. 그는 여기서 세 가지 명제를 주장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설령 무언가 존재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셋째, 설령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도 남에게 설명할 수 없다. 어떠십니까? 처음 들으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너무 허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컵도, 책상도, 가족도 다 없다는 말인가?
미친 소리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속뜻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고르기아스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정치 문제로 친구와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자식 교육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기도 합니다. 왜 싸울까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아. 이건 상식이야. 진리야.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고르기아스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느낍니다. 그럼 그 바람은 시원한 바람입니까? 차가운 바람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감각이 다를 뿐입니다. 고르기아스는 우리의 인식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내 감각기관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도 남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 참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슬픔을 아무리 구구절절 말해도 상대방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죽을 만큼 아픈데 상대는 그 고통의 크기를 짐작조차 못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소통하지만 언어는 결코 내 마음 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사과라고 말했을 때 내 머릿속에 사과와 듣는 사람, 머릿속의 사과는 모양도 색깔도 맛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는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고르기아스의 이 회의주의는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독선에서 해방시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상대방은 나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꽉 막힌 고집불통 노인이 아니라 유연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내 경험을 정답처럼 강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르기아스는 2500년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요. 그러니 힘을 빼고 귀를 열라고 말입니다. 고르기아스가 남긴 또 하나의 걸작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의 예찬이라는 연설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가 왜 언어의 마술사로 불렸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헬렌에 다들 아시죠? 스파르타의 왕비였지만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를 따라 도망친 여인. 그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영웅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레네는 부정한 여인, 전쟁의 원흉, 악녀의 대명사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르기아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는 헬레네가 무죄임을 증명하겠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천하의 악녀가 무죄라니 노망이 났나? 하지만 고르기아스의 논리는 치밀했습니다. 그는 헬레네가 트로이로 간 이유를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신의 뜻이었다면? 신이 정한 운명을 인간인 헬레네가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러니 그녀는 죄가 없습니다. 둘째, 납치당했다면? 폭력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것이니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무죄입니다. 셋째, 사랑에 눈이 멀었다면? 에로스, 즉 사랑도 신입니다. 신이 내린 광기를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 그녀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그녀가 파리스의 말에 설득당했다면? 고르기아스는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녀는 무죄라고요. 왜냐하면 말은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몸뚱이를 가졌지만 가장 위대한 신의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어를 약물에 비유했습니다. 독약을 마시면 우리 몸이 변하듯이 강력한 설득을 당하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변해버립니다. 말은 두려움을 멈추기도 하고 슬픔을 없애주기도 하며 기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끔찍한 연민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뛰어난 연설가가 내뱉는 말의 힘은 물리적인 폭력만큼이나 강력합니다. 누군가 나를 말로 세뇌시키고 설득했을 때 내 영혼은 그 말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니 말에 홀려 떠난 헬레네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굴복한 것이지 그녀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 기가 막힌 변론을 듣고 아테네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헬레네를 비난하던 손가락질을 멈추었습니다. 고르기아스의 말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서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반대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죽어가던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기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까운 가족에게 무심코 던진 말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영혼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고르기아스는 말의 힘을 아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배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고르기아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갑을 열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여는 부드러운 말을 먼저 건네시오. 사실 고르기아스는 라이벌이었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때문에 오랫동안 오해를 받았습니다. 플라톤이 쓴 대화편 고르기아스를 보면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고 고르기아스는 변화하는 현실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당신의 수사학은 진실을 가리는 눈속임에 불과하오. 요리사가 몸에 나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아이들을 꼬드기는 것과 같소.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정의를 논하는 것은 사기요. 하지만 고르기아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정의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정답은 달라집니다. 약이 되는 독도 있고 독이 되는 약도 있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고르기아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고 말로 설득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니까요.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진지하게 나오면 농담으로 받아치고 상대방이 농담을 하면 진지하게 받아쳐라.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화의 기술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며 덤벼들 때 같이 화를 내면 싸움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가벼운 유머로 분위기를 바꾸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너무 가볍게 굴 때는 신중한 한마디로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유연함이 있었기에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00살이 넘도록 정정한 현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고 명랑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08세의 노인 고르기아스는 빙그레 웃으며 아주 짧고도 강렬한 대답을 남깁니다. 나는 결코 남의 잔치에 가서 기분 내지 않았다네. 다른 번역으로는 나는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았다네. 라고도 전해집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삶을 깎아먹고 직장에서 상사 비위 맞추느라 속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남의 잔치에서 손뼉 쳐주느라 정작 내 인생의 잔치는 열어보지도 못한 채 늙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고르기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스트레스를 받거나 체면 치레하느라 내 건강을 해치는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절제와 중심이 있었기에 그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도 참으로 그다웠습니다. 점점 기력이 쇠해 누워있을 때 친구가 찾아와 상태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농담처럼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잠이 나를 형제인 죽음에게 넘겨주려 하는구먼. 그리스 신화에서 잠과 죽음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는 죽음을 공포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끝내고 맞이하는 깊고 달콤한 잠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는 시인이었고 철학자였으며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500년 전의 멘토 고르기아스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너무 뻣뻣하게 늙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가진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소리 높여 우기고 있지는 않나요? 고르기아스는 말합니다. 진리는 없다. 그러니 너무 비장해지지 마세요. 정답이 없다는 건 불안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길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딱딱하고 굵은 나무는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갈대는 휘어질 뿐 꺾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갈대처럼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날카로운 비판의 말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의 말로 채워보세요. 고맙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결국 나 자신을 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약이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고르기아스의 언변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게 흐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공간을 넘나드는 인문학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